자, 풀체인지된 렉서스 NX를 제주에서 시승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제주도도 우리 땅. 한동안 이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를 제가 다루질 않았거든요. 이제 신차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이 정보 전달 차원에서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예요. 일단 외관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인데 이 실내 디자인이 정말 싹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도 있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14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카플레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스크린에 꽉 차는 카플레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 다이얼 이런 것들도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좋죠.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밖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풍 같은 경우도 바로 밖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디자인들은 합격점을 받을 만해요. 렉서스가 이 마우스 패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컨트롤러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앴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쓰기도 힘들고 너무 구시대적이고 예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젠 직관적으로 터치스크린 그냥 쓰게 만들어줬어요. 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세대 NX, 풀체인지된 NX 모델 중에서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단 출시가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이 땅에 꽂히는 부분으로 계기판이 위치해 있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시선 주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굉장히 높게 있고 대시보드 약간 튀어나온 스타일이라, 근데 계기판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풀체인지 모델인데 이전 세대 모델들, 그리고 지금 렉서스가 쓰고 있는 살짝 촌스럽고 예스러운 느낌들이 아직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음에도 물리 버튼을 진짜 적절하게 섞어 놓은 거는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자, 뜬금없이 주행 모드 다이얼이 이 위치에 있어요. 렉서스가 주행 모드 다이얼의 모험이 좀 오래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 콘솔 쪽에 있다가 앞쪽에 달리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버튼을 어디에 둘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위치는 사용하기 정말 좋은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전자식 기어 레버는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도 한데 일단 사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 쫀쫀한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마치 수동 변속기처럼 움직이면서 조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헷갈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2세대로 풀체인지 됐는데 이 앞모습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화폭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추구하던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부분을 살펴본다면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911이 세대변화한 느낌이에요. 이 NX, 렉서스가 추구하는 쫙쫙 찢어져 있는, 그리고 마치 모래시계 같은 그 그릴이 딱 박혀져 있는 것들은 동일한데 디테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뒷모습. 뒷모습이 기존에는 그 L자형 램프만 딱 있었는데 가운데를 이어버리는 LED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LED가 약간 레이어 쌓인 것처럼 입체적으로 돼 있는데 뒷모습은 진짜 멋있습니다. 렉서스에서 테일램프를 한 줄로 있는 게 이 UX 모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고급스럽고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18인치 휠과 19인치 휠이 있고, 그리고 F 스포츠 모델은 디자인도 사뭇 조금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이 NX 디자인이 좀 근육질이기도 하고 면이 많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차 자체가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18인치보다는 19인치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렉서스 이미지가 외관 디자인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선들을 쫙쫙 갈라놨지만 이 실내 디자인은 좀 보수적이고 좀 올드한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NX 모델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디자인이 사실은 한 5년 전쯤에 나왔어야 돼요. 이제 와서 이 디자인을 한다는 건 조금 늦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7년을 더 울거먹을 텐데 7년 뒤에는 분명히 독일차나 우리나라 브랜드도 완전히 새로운 더 화려하고 더 하이테크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곧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페이스리프트 때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집부리고 너무 고리타분했었던 느낌이에요. 네, NX란 모델의 역사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오히려 렉서스는 가장 큰 차부터 개발을 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NX라는 모델이 렉서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모델이 됐어요. 가격 접근성이나 차의 실용성, 활용성적인 측면에서 뭐 RX나 LX보다는 이 NX가 더 접근하기 쉽고, 지금 렉서스를 상징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전부 NX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금씩 파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렉서스에서는 이 NX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렉서스란 브랜드가 탄생 자체부터도 남다른 부분들이 있고, 도요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런 이 숙련자들만 모아서 렉서스로 다 보내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도 같은 공장 막 사용하고 이러지만 도요타와 렉서스는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도요타 공장에서 만들고 렉서스는 또 렉서스 공장에서 만들고,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가 어떤 회사냐, 뭐 너무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미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룹의 회장이 내구레이스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신차가 개발이 되면 자기가 슈트 입고 서킷에 나가서 타본 다음에 야, 이거는 이렇게 좀 고쳐라,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걸로 최종 승인을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X 같은 모델도 F스포츠 모델이 있고, 그 F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강성을 위한 세팅들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NX 모델도 승차감이나 스티어링의 피드백,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자동차가 운전하는 대로 잘 따라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자체도 편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지만 렉서스 차를 타보면 조금 심심한 느낌들도 있고, 방부제를 조금 더 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이 도드라지는 성향을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매력 지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요타 그룹이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고 잘 만들지만, 렉서스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NX를 시작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NX 하이브리드 모델 450 모델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배터리 용량도 깡패고, 전기 모터의 힘도 좋아요. 시스템 출력은 300마력 정도 되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파워트레인적으로 성능이 출중합니다. 무엇보다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려 있거든요. 마치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차체 밑바닥에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18kWh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는 주행 성능이 꽤 괜찮아요. 배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약 50km 정도는 이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멀다 그래도 직장까지 기름 한 방울 안 쓰면서 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때제때 충전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 충전 시스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이 배터리가 큼에도 충전 속도가 꽤 잘 나옵니다. 한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된다고 해요. 자, 1시간 넘게 제주도에서 N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주행 모드도 딱 완벽하게 전기 모드냐, 같이 쓰느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배터리 자체 용량도 넉넉해서 도심에서 출퇴근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로 여유롭게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기 모드로 달렸을 때 전비가 측정이 되는데, 전비도 꽤 좋은 편이에요. 전비도 지금 4.6km, 1kWh당 4.6km를 가거든요. 18kW니까 18 곱하기 4, 72km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리젠이 계속 되잖아요.
배터리가 회생제동으로 충전이 어느 정도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증은 50km로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집까지 차 타면 한 4km? 5km 나오거든요. 편도로. 굉장히 가까운 편인데 만약에 제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다면 충전 한번 가득 해 놓으면 한 3, 4일은 기름 안 쓰고 마치 전기차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사옥이 별도로 있거나 회사 주차장에 전기 콘센트가 있다면 출근하는 길에 전기 모드로만 달리고 일하는 중간에는 계속 충전을 물려 놓으면 집에 가는 길에도 기름은 안 쓰고 전기로만 계속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도심이 아니라 뭐 부산을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엔진도 함께 돌려주면서 부담 없이 이 충전에 대한 뭐 강박 없이 탈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능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진짜 손색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패들 시프트로 회전수를 조절하는 게 엄청 신속하진 않습니다. 한 템포도 아니고 한 템포 반 느린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힘 자체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만 사용하면서 이 제주도의 해안도로 약간의 언덕길들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유로워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EV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V 모드에서는 일단은 거의 강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을 작동시켜요. 하이브리드 모드는 일단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시키기도 하고요. 회전수를 거의 끝까지 올리니까 그제서야 엔진 소리가 들어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엔진이 들어오고 엔진이 멈추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매끈해요. 그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 엔진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타 렉서스가 굉장히 잘 해내는 부분이죠. 하이브리드를 워낙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워트레인이 서로 교차하는 것 그리고 같이 힘을 내는 것, 이런 순간들의 이질감이나 뭐 어색함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토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 모드는 EV와 하이브리드를 이제 스스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배터리도 거의 가득 차 있고 연료도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 EV 모드로는 35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는 진짜로 전기 모드로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총 900km를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기름을 가득 채우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죠. 아, D 모드에서는 문이 안 열리는구나. 문 열고 싶을 열리네. 자, 도어가 지금 물리적으로 문을 당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레치 시스템이라고 요즘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뭐 자동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문을 열고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외부에서 도어 손잡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뒤에 있는 레버를 딸깍 누르면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출시할 때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빼고 들어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가격적인 경쟁력을 그동안 가져가는 게 최우선이었던 일본 브랜드였기 때문에 안전사양들 많이 뺐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걸 뺄 수가 없죠. 국산차 브랜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짜 이런 안전 그리고 편의 장비는 프로브로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제네시스와 비교당하면서 조리돌림 당합니다. 신형 모델은 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모델에 따라서 가격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뭐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렉서스도 이제는 세단보다는 SUV 모델의 라인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 SUV 쪽으로 비중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NX 모델은 이 SUV 라인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델이 될 겁니다. 신형 모델은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들, 개선이 필요했었던 부분들이 말끔하게 수정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물론 렉서스를 굉장히 오랜만에 시승하고 오랜만에 살펴본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신차를 개발하고 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렉서스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NX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 땅 제주도에서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